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4,000포인트라는 새 역사를 쓴 코스피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장을 이끌어온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자로 돌아서면서 장중 4천선이 깨지기도 했지만 4천선은 지켜내면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10만 전자 타이틀을 하루 만에 내려놨습니다. 첫 소식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제보다 각각 2%대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9만 원대로 떨어졌고 54만 닉스를 노리던 SK하이닉스는 52만 원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코스피를 이끌었던 외국인 투자자가 1조 원 넘게 매도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4,010선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에 에이펙 이전에 한미 무역 협상도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당장은 나오진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관세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했던 물량들이 일부 실망 매물로 나오면서 좀 시장이 하락하는 영향이. 외국인은 지난 2달 동안 코스피 주식 13조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장을 견인했습니다. 이 중 10조 원 이상이 반도체에 몰렸는데 반도체 업황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AI 설비 투자가 예정돼 있는 만큼 반도체주 중심으로 외국인 유입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일시적으로 빠지더라도 계속 빠져나간다기보다는 다시 들어올 대기자금이 자신은 더 큰 것 같다. 반도체 업사이클에서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폭에 비해서는 훨씬 덜 올랐다. 여전히 외국인들이 바라볼 때 한국 반도체 기업은 매력적이라고 봐야겠죠. 새 정부 공약이었던 5,000P가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증권가는 올해 코스피 상단을 최대 4,300까지 줄줄이 높였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최근 반도체를 포함한 대형주가 증시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코스피가 파죽지세를 이어왔지만 건설과 유통 등 소외 업종은 부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주 에이펙 공식 일정이 시작되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은 어떤 업종이 수혜를 입을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표적 건설주인 GS건설은 1% 가까이 떨어지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어진 세 차례의 부동산 정책과 건설 업황 부진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종목을 모아놓은 KRX 건설지수는 지난 6월 말 900을 웃돌았지만 현재 8%가량 떨어지며 840선을 가까스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통주도 뚜렷한 상승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통주 대표인 이마트는 0.4% 오른 74,600원에 마감했지만 석 달 전과 비교하면 16%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일단 자본의 그냥 쏠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의 유동성은 어저께 같은 경우는 반도체하고 조선주 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었잖아요. 오늘 관련된 모두 다 빠지고 자본이 이제 돌아다니는 순환매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에서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히토류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히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다른 나라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에이펙 방문에 한한령 해제가 기대되면서 소비 관광주, 엔터주도 수혜 종목으로 꼽힙니다.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입국을 하고 있는데 관련주들이 수혜는 직접적으로 본 매출이 올라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카지노 쪽이나 호텔 관련주 쪽이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한국 조선소를 방문할 경우 상반기 증시를 이끌었던 조선주도 다시 들썩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 후폭풍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이번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곳이 3중 규제로 묶이자 이 규제를 받지 않는 시장으로 수요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매 시장은 오히려 들썩이고 있습니다. 낙찰받은 주택은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규제를 피하려는 자금이 경매 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전용 80제곱미터 아파트가 어제 법원 경매에서 12억 원 넘는 금액에 낙찰됐습니다. 총 39명이 응찰했는데 낙찰가율은 130%를 훌쩍 웃돌았습니다. 정부의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주택은 이 같은 의무에서 예외입니다.
바로 전세를 놓거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자금 여력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틈새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토어제가 발효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과 경기도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아파트 낙찰가율은 10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전체 평균 낙찰가율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경매 시장의 주거용 부동산, 특히 아파트 관련해서는 풍선 효과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특정 지역에서는 반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반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자 외에는 참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경매 시장은 투자자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경매 시장의 각종 지표들이 우상향하는 것. 부동산 규제의 틈새를 노린 자금이 경매 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되면서 또 다른 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이런 풍선 효과가 감지되는 곳은 또 있습니다. 바로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해간 오피스텔입니다. 11호 대책으로 수억 원대 서울 외곽 아파트에는 제동이 걸린 반면에 서울 강남권 수십억 원대 고급 오피스텔은 갭 투자가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규제 회피 수요가 몰려서 이 오피스텔 가격뿐만 아니라 임대 시장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어서 윤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남구의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79제곱미터 오피스텔 매물이 25억 원에 나와 있는데 지난 2022년 같은 층수가 19억 원에 팔렸습니다. 해당 단지 오피스텔은 수년째 실거래가 없었지만 15 대책이 나온 뒤 평균 시세가 소폭 올랐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비주택인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고가 주택이지만 고강도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를 받지 않는 갭 투자, 이른바 전세 낀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 아파트 중심의 수요가 비아파트로 이동하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규제 강도가 강해지면서 이런 쏠림세가 오피스텔을 각광받게 하는 흐름으로 변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와 준하는 규모를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 상승에 크게 반응을 하면서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돼요.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특히 서울 도심권 오피스텔과 주거형 중대형 오피스텔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입지 좋은 오피스텔의 경우 집주인 우위 시장이 고착화되면서 전월세 가격도 밀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보신 대로 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또 다른 비규제 시장으로 풍선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 차례 내놓은 대책은 주택 공급보다는 투기 수요 차단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성남 부동산 민심에 정부가 뒤늦게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공급 시그널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또 정부 여당과 서울시의 책임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이어서 최지수 기자입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성동구 성수 1구역입니다. 지난 2004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됐는데 20년이 넘어서도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으로 성동구가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민간이 추진하는 해당 재건축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정비 사업이 어쨌든 이 주택을 공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기 사업비도 지원하고 또 브릿지 대출에 대해서 보증을 확대해서 공적 금융 역할도 좀 높여 나가야 됩니다. 재건축 대못으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먼저 논의를 시작하면 국토부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을 두고선 정부 여당과 서울시의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실상 서울의 주택 공급을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은 그런 영향이 매우 크다 생각합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님이 부동산 폭등을 잡기 위해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같은 날 구로구 가리봉동 재개발 현장을 찾은 오세훈 시장도 정부 대책을 반복해서 비판했습니다. 공급한다고 발표한 대책이 공급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서울시가 답답해하는 거고 정말 사력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경제적인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하기에 어려운 그런 재개발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가리봉동 재개발 지역 주민들도 낡은 집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며 울분을 토한 가운데 오세훈 시장은 국토부에 계속해서 규제 완화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초강력 대책들을 연달아 내놓고 있지만 시장 심리는 꺼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감이 4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규준 기자, 이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감은 더 커졌군요. 네, 이번 달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122로 전달 대비 10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1년 뒤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본 소비자들이 더 많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번 달 지수는 2021년 10월 이후 4년 만에 최고치고 상승폭도 3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정부가 627, 또 97, 11호 등으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꺼내들고 있지만 집값이 오를 거란 심리가 꺾이지 않는 겁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설문조사 기간이 이번 달 14일부터 21일까지였는데 응답의 75%가 14일 이루어졌다면서 11호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 소비자들의 의견이 지수에 전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을 제외한 소비자들 체감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9.8로 전달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는데요. 경기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기준점인 100을 넘기긴 했지만 9월에 이은 두 달째 하락세고 6월 이후 넉 달 만에 최저치입니다. 특히 소비자 심리 지수를 구성하는 6개 항목 중에서 유일하게 향후 경기 전망만 3포인트 떨어졌는데요. 이 향후 경기 전망은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을 보여주는데 이 한미 무역 협상 장기화와 이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등이 관련 지수 하락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지난 3분기 우리 경제가 소비 쿠폰 효과에다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1.2% 깜짝 성장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이후 1년 반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이제 올 4분기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0.1% 이상만 넘으면 1%대 성장도 가능할 전망인데 이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정유현 기자, 우리 경제가 3분기에 깜짝 성장에 성공을 했군요. 네, 기획재정부는 수출이 선방한 가운데 내수가 성장을 견인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민간 소비의 경우 소비 심리 개선과 소비 쿠폰, 증시 활성화 등으로 3년 만에 최대폭인 1.3%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가 2.4% 늘었고 수출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늦어지고 있음에도 1.5% 증가했는데요.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외에 유럽 등 다른 지역으로 수출을 다변화한 점, 또 반도체 시장 호조 영향으로 수출이 선방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우려했던 0%대 성장 탈출 희망을 가져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산술적으로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1%에서 0.3%이면 올해 연간 성장률 1% 달성이 가능한데요. 기재부는 소비, 설비 투자, 수출의 좋은 흐름이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올해 성장률 1%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기재부는 우리나라 올해 연간 성장률을 0.9%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소비 쿠폰으로 인한 내수 진작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3분기 현대차, 기아의 관세로 인한 손실액은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관세로 인한 자동차 업계의 부담이 누적되고 있어 미국과의 협상 결과가 우리 경제의 성장률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주간이 공식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경주 APEC 현장 가보겠습니다. 우영준 기자. 네,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미 국내 기업 총수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리더들이 총 출동을 했는데 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러 앞둔 경주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내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으면서 내외신 기자들이 속속 이곳 경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이곳이 국제미디어센터인데요.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여기가 약 1000여 명을 수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약 4000여 명이 등록했다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부산 김해공항을 통해 이곳 경주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있는 국제미디어센터에도 검문 검색이 더욱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다녀온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저녁에 경주에 도착합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오전 열리는 CEO 서밋 개막식에 특별 연사로 나서면서 의장국 정상으로서의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한테 무엇보다도 가장 큰 관심은 관세 협상인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서 극적인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지난주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만 준비되면 나는 준비됐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한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한 질문에 에이펙에서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신중론을 내비쳤습니다. 여전히 모든 것이 쟁점이라고 한 이 대통령과 같은 입장인 셈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에선 극적인 타결은 어렵겠지 않느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온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선 양국 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내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막판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주 에이펙 국제미디어센터에서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이번 경주 에이펙은 우리 기업들의 최신 기술과 제품들을 전 세계에 알리는 쇼케이스의 장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는 두 번 접는 스마트폰 신제품을 처음 공개했고 한류 발음을 탄 K푸드와 K뷰티 기업들도 제품력을 뽐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정민 기자가 경주 현지에서 전해드립니다. 일반 스마트폰 같지만 양손으로 펼치면 10인치 태블릿으로 변신합니다. 삼성전자가 연말에 출시할 트라이폴드 폰입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최초 공개는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 우위를 드러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세부 사항은 이르면 다음 달 공식 출시 행사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SK는 AI 데이터 센터 통합 기술을, 현대차는 로봇과 초소형 모빌리티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식품업계는 2만여 에이펙 방문객들의 입맛 잡기에 나섰습니다. 농심은 K-팝 데몬 헌터스와 협업한 라면 시식 코너를 마련했고 CJ 제일제당은 떡볶이와 컵밥, SPC는 파리바게트 빵을 미디어 센터 등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저희 신브랜드를 보다 알리고 시식 체험 기회를 제공해드리고자 캐대언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구성했습니다. CJ 올리브영과 아모레퍼시픽 등은 전시관과 매장 등 경주 곳곳에서 K뷰티 체험회장을 열었습니다. 성분과 제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저에는 정말 깊이 있는 우리만의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고객들이 느끼셨으면 좋겠다. 에이펙을 계기로 아시아를 넘어 북미, 유럽 등으로 영토를 넓히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치열한 홍보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전국적으로 가을 축제가 한창인 시기입니다. 그런데 덩달아서 이 바가지 요금도 자주 문제가 돼서 축제 분위기를 망치곤 합니다. 특히 K컬처 인기를 타고 국내 관광이 늘고 있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이 바가지 요금 잡기에 나섰습니다. 서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밥만 가득한 4,000원짜리 김밥에 누가 먹다 남긴 것 같은 15,000원짜리 철판 오징어, 닭강정 대여섯 조각을 10,000원에 주고 먹은 사연까지 최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지역 축제 먹거리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비합리적인 바가지 사례를 겪는 경우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주요 축제장과 관광지, 관광 인쇄물 등에 스마트폰만 대면 불편 신고를 할 수 있는 QR코드를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별로 제각각이던 전화 신고 창구도 해당 지역 번호에 120만 붙여 누르거나 한국관광공사의 1330번으로 통합 운영합니다. 아무래도 바가지 요금은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 주셔야지 근절하기가 쉬웠는데요.
또 이번에 신고 창구가 단일화되고 바가지 요금에 대한 파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근절하는 데도 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에이펙 기간 경주를 중심으로 별도의 물가 단속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대출 규제가 본격화된 이후 처음으로 주요 금융사들의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이 대출 문턱을 높인 초강력 규제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이번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유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이 3분기에도 금융사들 실적 잔치가 계속됐다고요? 네, 오늘 신한금융과 하나금융그룹의 실적이 나왔는데 두 곳 다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신한금융지주 3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 4,200억 원대로 집계됐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늘어난 수준입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누적으로는 4조 5천억 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하나금융은 3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줄어든 1조 1,300억 원대 순이익을 거뒀는데요.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역시 3조 4천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내면서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세웠습니다. 은행들은 대출 규제 타격이 없었던 건가요? 규제 여파가 3분기 실적에는 아직 다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두 금융사 모두 그룹 이자이익이 약 3%씩 늘었는데요. 은행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모두 고루 늘며 대출 자산이 증가한 영향입니다. 주담대 신청 후 두어 달 시차를 두고 집행되는 특성상 6.27 규제 이후에도 전분기보다 주택담보대출이 2에서 3%씩 증가했습니다.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등 비자이익도 최대 실적을 견인했는데요. 신한이 6.4%, 하나가 12.2%씩 늘었습니다. 내일과 모레 나올 KB금융과 우리금융 역시 예상대로 나온다면 4대 금융의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5조 원을 넘어설 전망인데요. 금융권은 4분기엔 대출 규제 여파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비자이익 확대와 기업 금융 투자로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카카오가 이 자사의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 글로벌 생성형 AI 이 챗 GPT를 공식 탑재했습니다. 단순 메신저를 넘어서 일상을 아우르는 이용자 맞춤형 대화와 검색, 추천 기능까지 동시에 제공되는 AI 슈퍼 앱으로 변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혹평이 쏟아지는 친구 탭 보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서 소비자 불만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김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원하는 일정과 장소를 말하자 바로 여행 코스가 제공됩니다. 관광지 관련 선물을 묻자 제품을 추천하고 주문까지 완료됩니다. 카카오가 오늘부터 카카오톡에서 선보이는 챗 GPT-4 카카오 서비스입니다. GPT-5 모델 탑재해 검색 및 이미지 업로드, 이미지 생성 등의 챗GPT의 주요 기능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챗GPT가 생성한 답변, 이미지 콘텐츠를 바로 카카오톡으로 즉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카카오 맵 등 자사 앱과 연동돼 있어 이용자 요청에 맞게 적절한 답변을 제공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다만 가입이나 로그인을 하더라도 무료 이용자의 경우 챗 GPT 사용 시 횟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카카오는 또 이용자 간 대화를 보고 먼저 말을 걸며 각종 제안을 하는 AI 비서 카나나인 카카오톡 서비스를 내년 1분기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주된 관심사인 친구 탭 보건 문제는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는 친구 탭을 기존 친구 목록이 표시되는 방식으로 되돌리는 업데이트를 올해 4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KT 무단 소액결제사 해킹 사태가 발생한 지 2달 가까이 지났지만 피해 보상은 여전히 더딘 모습입니다. KT는 이 개인정보 유출 의심 고객에 대해서는 위약금 면제 방침을 밝혔지만 그대로 남아서 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KT 잔류 고객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상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T는 현재 개인정보 유출 고객 2만 2천여 명에 대해서 번호이동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와 여론의 질타에 따른 조치였는데 전체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등 보상안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고객 위약금 면제할 겁니까? 전체 고객 대상 위약금은 조사 결과와 결과에서 나오는 피해 내용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결정해야 된다. 앞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SKT도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끝난 직후 위약금 한시적 면제와 요금 감면 등을 담은 5천억 규모 전체 고객 보상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SKT와 달리 금전 피해가 실제 발생했다는 점에서 KT 측의 대응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는 실제적인 피해 사례가 있었고 피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SKT하고도 양상은 좀 다릅니다만 당국이 하는 그런 조치나 노력과는 별개로 KT가 이번 사례에 대해서 KT 스스로 판단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 사이 KT 가입자들 10명 중 8명이 위약금 전면 면제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이용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 국회 과방위는 김 대표를 내일 과기부 종합감사에 재차 소환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 IT 기술 성과를 교류하는 우아한 테크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를 6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 김범석 대표는 배민의 새로운 2.0 버전을 공개하고 주문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배민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30만 파트너의 성공을 돕고 데이터로 라이더의 안전을 지키며 고객에게는 더 정확한 길로 더 따뜻하게 도착하는 기술. 배민 2.0의 미션은 세상 모든 것이 식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사전에 선정된 2천여 명 관람객이 참가했고 배민의 40여 명 전문가들의 노하우 등이 공유됐습니다.